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MBC가 단독 보도한 간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놓고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결국 시민들에게 사과했는데 사퇴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시 아라동 농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그동안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라는 비판과 의혹이 짙어지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재산 증식의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로 이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러나 해당 토지의 경작 증거와 제주시의 처분 내역을 공개하고 농지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된다면 발생할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토지 처분도 고려하겠다며 사퇴 없이 청문회 완주를 시사했습니다.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굳힌 다음에 도전을 한 거여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권한이시기 때문에요. 그런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도 있습니다. 애월읍 광영리의 토지의 경우 농지법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6년 일제조사에서 처분 통지를 받고 소명했지만 처분이 3년 유예됐을 뿐 행정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된다면 결국 스스로 자신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농민단체는 제주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오영훈 지사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가분이 있는 그런 분을 이제 임명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 제주도의 개발의 광풍에 의해서 있었던 제주도민의 허탈감을 더욱더 부추기지 않나.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인사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청문회를 앞두고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제주를 찾은 태국인 관광객들의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주에도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하되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여권 조회와 방문 목적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재심 대기실로 안내됩니다. 지난 2일부터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관광객 1,164명 가운데 62.4%가 재심 판정을 받은 뒤 입국 거부됐습니다. 그런데 태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은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된 전력이 있었고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인 중에도 17%인 76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전자여행 허가제를 제주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시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제주도와 관광업계의 건의에 따라 중국과 몽골 등 제주에만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 바라는 이제 우리의 큰 시장인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 몽골에 대한 제주 무사증에 대한 ETA 제도는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무단 이탈과 불법 체류가 잇따르면서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이처럼 태국인 입국 거부와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태국 정부까지 나서 불법 취업 시도를 경고했습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하면 구금 후 추방되고 태국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에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의 62%는 입국이 거부됐고 입국 허가자 가운데서도 17%가 관광 일정 중에 무단 이탈했습니다. 경북 토속어류 산업화센터가 크기 3cm 이상의 어느 정도 자란 빙어 치어를 대량 생산해 방류하는 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식 기술이 부족해서 생존율이 1, 2%에 불과한 수정란이나 갓 부화한 치어를 방류했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한 빙어를 방류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안동 MBC 이도은 기자입니다. 겨울에 시작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 안동댐 빙어잡이. 과거에는 어민 한 명이 6개월간 빙어 수천 킬로그램을 잡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최근 3년 사이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kg도 못 잡았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 생겨 그런지 모르지만은 전부 사이즈 미달, 시중에 유통되는 사이즈 미달이 나와서 실제로 2000년대 중반만 해도 경북의 연간 빙어 어획량은 230톤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6톤, 올해는 1톤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어업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최근 경북 토속어류 산업화센터는 길이 3에서 4cm의 어린 빙어, 즉 치어 3만 마리를 안동댐 상류에 방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정란이나 갓 부화한 1cm 미만의 치어를 방류해 왔는데 생존율은 2%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년의 연구 끝에 치어의 먹이가 되는 소형 동물성 플랑크톤 배양에 성공하면서 빙어 치어를 3cm 이상 크기까지 양식이 가능해졌고 방류 뒤 생존율도 50%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초기 먹이 생물인 담수상 소형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을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이렇게 배양한 먹이 생물을 활용해서 빙어 종자 생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안동댐에 갇힌 빙어 대신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서해 천수만에서 종자 생산용 빙어를 대량 확보해 그동안 안동댐 빙어들의 근친교배로 인한 개체수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류된 치어는 어업 활동이 시작되는 올 겨울이면 10cm 정도의 성어로 성장하게 됩니다. 수년간만 저희들이 대량 방류를 해주면 예전에 어획량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안동댐의 빙어 생태계가 예전 수준으로 복구될 때까지 이번 기술을 이용한 방류 작업을 한동안 반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성공하는 소도시들의 지역 주민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그 지역 문제에 집중한다고 하죠. 이런 고민을 하는 로컬 로스터리 카페들이 뭉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엔 어떤 자산이 될까요?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가까이 커피 원두를 직접 볶는 로스터리점을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 200도 넘는 온도의 볶은 원두를 한 대 쏟아 식혀냅니다. 같은 시각 인근 또 다른 카페에서도 원두를 볶고 있습니다. 한날 비슷한 시각 원두를 볶는 이유는 한데 섞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축제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축제 기간 한정판 블렌딩 로스터리 원두를 생산해보자며 의기투합한 겁니다. 충주 지역 곳곳에서 이른바 힐링과 힙한 감성의 공간을 연출해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받는 로스터리 카페 7곳이 뭉쳤습니다. 영업을 끝낸 밤 9시에 모인 카페 주인들. 그날 볶은 신선한 원두를 섞어 세대별 입맛에 맞는 4개 종류로 소포장해 축제 참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개인 시간을 내서라도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이제 서로 블렌딩을 하거나 했을 때 나는 맛에 대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 같이 상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들은 클래식과 재즈,
성악 등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 하우스 콘서트를 10여 차례 진행하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소극장 공연이 거의 없어 이에 목마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찾아와 만석을 이룰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를 한번 보자. 그 보수적인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도 합쳐가지고 즐겁게 놀 수 있구나. 이들끼리도 뭔가 새로운 결과물을 융합을 해서 같이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들은 동업자 조합인 길드를 조직해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연합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 중인 지역의 문화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광복절 연휴 내내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해변가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서요. 만조 시간대 폭풍 해일특보가 발효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귀포 해안의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51분쯤인데요. 해수욕장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말복인 오늘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요. 체감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오늘 전국 곳곳에 또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북한 쪽에 정체전선이 다시 발달했는데요. 이 강한 비구름대가 곧 내려오면서 오늘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아침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단 오전까지 중산간 지역은 남풍에 의해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은 46일째, 남부 지역은 3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28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6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고요. 동부 지역 33도, 서부와 남부 지역 31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오늘 32도를 웃돌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비가 오면서 극심한 폭염은 잠시 누그러들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3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의 열대야 일수가 역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시 지역 열대야 일수는 45일로 지난 1923년 기상 관측 이래 5번째로 많았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3년 51일이어서 제주시의 열대야가 6일 이상 더 관측되면 역대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한편 제주 지역 전체의 열대야 일수는 33일로 역대 9위를 기록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전망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하루 평균 4만 7천여 명으로 전망치였던 4만 2천여 명보다 5천 명 더 많았습니다. 관광협회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피서객들이 해외여행 대신 제주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복절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